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코스피 대세 상승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 시황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분석을 했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대세의 상승기가 왔다 판단하고 투자도 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도 시작했는데 그렇죠. 출발은 좋았습니다. 11월 10일.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세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상승 파동인지 조정 파동인지 이제 분간이 안 되면서 조금 힘든 사실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273부터 11월 달부터 저 12월까지 이제 267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이제 1, 2, 3파 상승했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4파고 5파가 나오고 이제 지금 같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상승 파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고점이 2668이니까 뭐 2675도 뭐 2668을 넘기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 뭐 넘겼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사실상 3파동으로 상승세를 마감하는 거는 좀 파동 이론에도 맞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 뭐 어쨌든 하락이 나오면서 A파 하락이 2502기를 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4파가 아니고 이제 A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상승 파동이냐 파동이 3개로 이루어졌으니까 아니면 조정이냐 그럼 뭐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에 한번 제 분석 결과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코스피가 대세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이 상승하면 코스피도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그 대체로는 그렇고 그 시작과 끝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제가 이거를 스케일을 맞추려고 이제 나누기를 해서 맞춰놨는데 그렇죠. 파란 게 나스닥이고 빨간 게 코스피입니다. 보면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이제 같이 동조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닷컴 버블 꺼지고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은 반등한 수준이었고 코스피는 이제 상승을 했죠.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금융위기로 이제 양시장이 똑같이 무너졌고 반등도 이제 똑같이 했습니다. 나스닥도 반등했고 코스피도. 근데 이제 2011년도부터 코스피에 문제가 생겼죠. 2011년도부터 거의 장장 10여 년간 2019년도까지 코스피가 횡보를 해버렸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는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나스닥은 엄청 상승했죠. 그리고 팬데믹 때 갑자기 또 동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동조한 게 아니고 코스피가 갑자기 튀어오른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같이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나스닥이 반등이 강한 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반등이 약하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코스피 호황기 그 다음에 코스피 암흑기 그 다음에 다시 코스피 호황기 뭐 10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2029년까지 코스피 호황기인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코스피 다시 암흑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스피가 호황기가 아니고 암흑기가 될 건가? 거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닷컴 버블을 한번 되돌아보면 2000년도에 사실 저희 증시는 뭐 IMF까지 당하면서 거의 못 올랐어요. 근데 나스닥은 또 그 전에 막 엄청 올랐었죠. 오르다가 딱 버블 정점에 이제 코스피도 따라 올랐습니다. 따라 오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꺼지면서 코스피도 꺼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스닥이 그렇죠. 반등하는 거죠. 이거는 상승이 아니고 반등할 때 코스피가 대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죠.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같이 하락하고 같이 올라가고. 아무튼 박자는 맞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나스닥만큼 상승하느냐 아니면 이제 횡보해 버리느냐인데 그, 예, 그 당시 닷컴 버블 때는 이랬습니다. 거의 11년도까지는 이제 동행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동행을 안 하고 이제 박스권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여기가 11년부터 이제 여기까지 박스권에 있었던 거예요. 20년,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 갑자기 동조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이거 뭐 동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코스피는 계속 빠지거나 행보하면 되는데 이때 딱 따라서 동조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그럼 코스피 호황기가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호황기는 이제 나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받은 지금 시점 그렇죠. 2023년 11월부터 대상승하리라. 저는 뭐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엉뚱하게도 이웃나라에서 니케이가 지금 대폭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빅테크 버블의 유동성 혜택을 일본이 가져간 게 아니라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미국 시장 워낙 크기 때문에 유동성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무튼 대상승은커녕 지금 나스닥만큼도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많이 닮긴 했어요. 보면 닷컴 버블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스닥 반등하면서 코스피 대상승하고 빅테크 버블 일으키면서 같이 상승한 다음에 조정 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오다가 올 1월에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 나스닥은 잘 반등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틀렸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이제 그렇죠. 저희 코스피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하면 그렇죠. 올림픽이 1파고 그다음에 IMF가 2파고 그다음에 닷컴 버블 이후 이제 3파 상승했고 그다음에 팬데믹까지 4파 조정. 그리고 지금 5파 상승이라고 보는데 5파 상승 중 이제 그렇죠. 그 팬데믹 유동성 장세가 1파고 그다음에 2파 조정을 2023년 그때가 그렇죠. 10월 말까지 받았고 11월부터 상승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 5파동을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팬데믹 때 1파였고 그 다음에 2023년 10월 말까지 2파, 3파, 11월 달부터 지금 3파라고 보고 있었는데 저 3파로 볼 만한 근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C파로 끝나면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니까. 근데 이제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파동으로 해서 5개 파동을 해서 C파 하락이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파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3파동이 시작할 근거는 이제 펀더멘털인 근거는 있어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바닥이었거든요. 22년, 그래서 22년 9월에 바닥을 쳤고, 지금 영업이익이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영업이익이 바닥일 때 60월선 찍고 이제 영업이익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3배 내지 4배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5만원짜리가 한 15만원, 20만원 가는 건데,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한 5년? 그럼 코스피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5천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코스피랑 비례하냐? 그러면 그렇죠. 제가 그래서 2000년 이후로부터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선형 회귀 분석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비례합니다. 이렇게 비례해요. 아웃퍼폼하고 언더퍼폼 할 때도 있지만 비례하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코스피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도 대략 비례합니다. 대략 비례하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현대차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현대차하고 코스피도 이제 비례하고 이런 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승 파동이 됐으면 이 2668을 뛰어넘어서 저는 적어도 2750 정도의 조정을 받으리라 봤는데 지금
파동이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조정을 받아버려가지고, 물론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꼭 맞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 주장의 근거가 엘리어트 파동이니까, 논리의 근거가 없어진 이상 이걸 계속 주장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조정인데, 결국은 이게 상승 파동이었냐, 는, 이 조정 받은 다음에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 이게 상승 파동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튼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이게 조정, 이 고점을 못 넘기고 그냥 옆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코스피 암흑기 맞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뭐 틀린 거죠, 저는. 근데 뭐 좀 다행인 거는 지금 PBR이 0.9 아래입니다. 0.9 아래니까 10% 할인된 가격이니까 그렇게 뭐 코스피가 그렇죠. 큰 위기가 오지 않는 한 거기서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상승 파동이고 이게 이제 조정이라면 정상적인 조정이라면 결국은 38.2나 61.8에서 조정이 맞춰지거든요. 그럼 대략 지금 사실 2450 정도 되는데 이미 조정이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예, 아직도 뭐 이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그게 아니고 이게 조정파동 커렉션이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뭐 복잡해집니다. 이 커렉션이면 이게 상승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커렉션이고 상승하면 되는데 이게 비파 조정인데 이게 커렉션으로 나왔으면 그러면 이게 계속 조정의 연속이라고 봐야 되니까 하락파동의 연속이라고 그러면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저는 이 안은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과연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뭐 다들 저평가라고 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어야 상승하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보통주 440조인데 영업이익 6.5조예요. 우선주까지 하면 모르겠어 얼마인지 500조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퍼가 500조라고 치면 퍼가 10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지금 이게 영업이익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 수준에서 6.5조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는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이제 이익이 나니까 상승은 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현재로는 고평가입니다. 현대차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40조인데 영업이익 15조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물론 사이클릭인 걸 생각하면 이게 뭐 고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에 관련된 기아, 현대모비스 뭐 이런 애들 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KB금융 저평가입니다. 21조인데 시가총액 영업이익 5.6조입니다. 물론 배당도 엄청 줍니다. 7%. 보통 금융주들 6%, 7%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횡보 중입니다. 이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KB금융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지주가 4개, 5개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증권도 있고 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KB금융이 대표하는 금융주가 지금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KB금융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저희 코스피도 그렇죠. 대세 상승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만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삼성전자 고평가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하기 힘들거든요. 현대차는 강력하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금융 분야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행이다 싶은 것도 있고요. 근데 조선주도 지금 뭐 실적은 좋다는데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8조인데 3천억.
영업이익이 보잘것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 뭐 LG엔솔 이게 이제 사실 화학주로 봐야 되는데 뭐 배터리 2차 전지라고 특대우 해준 데서 사실은 석유화학 업종이라고 봐야 돼요. 85조에 시가총액 85조에 2조 형편없죠. 그 다음에 LG화학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하락 중이고 LG화학도 화학업종에 28조에 2.5조면 이것도 고평가입니다.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뭐 2차 전지 펴달았다고 좀 상승했는데 사실은 철강주로 봐야 돼요. 33조에 4조면 이것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락 중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상승을 기대하는 건 반도체하고 차인데 반도체는 아직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초반을 이끌기는 좀 힘들고 차가 좀 괜찮은데 이 현대차 기아 가지고는 시가총액 10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코스피 이끌기 힘듭니다. 그래서 금융이 뜨지 않으면 좀 힘들다. 근데 만약에 금융이 이번 반등장에 혹시 이제 고점을 갱신하거나 뜬다면 충분히 코스피 강세장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니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이런 말 아시죠? 자, 저는 코스피 호황기 있었고, 코스피 암흑기 있었고, 다시 코스피 암흑기 온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코스피 호황기 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